정비법도 다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정비법 여기 나오잖아. 정비사업도 도시군 계획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도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면 얘가 없어져. 그쵸? 그러면 얘가 지침을 정해줘야 되는데 정비라는 것 자체가 얘가 지침을 못 정해줘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거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비에 대해서는 지침을 정해주지 못하니까 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자체적으로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뭘 수립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침을 받아서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돼, 얘네들은. 여기에 부합되게.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뭐 지정하면 돼요?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하고 정비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도시군계획실현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요. 하지만 정비사업은 얘가 지침을 정해준다, 안 정해준다? 안 정해줘요. 뭐가 정해준다고요? 정비 기본계획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정비라는 거 나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그쵸? 여기는요. 얘네들이 나오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가는 거고 정비가 나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범위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이렇게 나오면 뭐 나온다고? 도간, 농자가 나와요. 근데 정비로 딱 나오면 하나의 도시에 그 중에서도 주, 상, 공으로만 딱 합쳐지는 거야. 축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범위가 더 넓잖아요. 얘는 범위가 좁잖아.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급 이상의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예요. 그쵸? 조그만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얘가 이러한 정비사업의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에 부합되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지사나 장관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가 지정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요. 이해했어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라면 어디라면? 특별시, 광역시장이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요 자기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를 않아요. 누가 수립하냐면 구청장 등이.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 군수 있죠? 예,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고 뭐를 하고? 신청을 하고. 됐어요? 자, 일반 시장군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시장군수는 자기네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네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권자에 관련된 문제는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얘도 지침을 받으니까. 도시개발구역도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근데 정비사업은 얘가 지침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좀 정리해주고 갈게요.
얘는 누가 시행하냐면 조합이에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라고요? 조합.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 봐봐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누가 하고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군수고 정비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고 조합이고 이 사이에 있는 개발사업은 시장군수도 할 수 있고 조합도 할 수 있고 이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조합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처분 방식?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게 정비사업이라 그랬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냐?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분양, 대상, 자별로 작성하는 거야. 이거하고 꼭 비교하는 게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뭘 작성하라고? 환지 계획. 근데 우리 좀 전에 배웠죠? 환지 계획은 뭐별로 작성한다고? 필지별로 작성해. 필지별로.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신청을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아. 근데 이 관리처분 계획은 뭐별로 작성하니까?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하니까 구분 소유권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신청을 한 자별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토지를 돌려주는 거잖아. 토지만 돌려주는 거죠. 근데 얘는 정비니까 건축물로 돌려준다고요. 구분 소유권이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주택이면 무조건 되고 몇 주택? 원칙이 1주택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딱 잡아놓으면 얘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냐고요? 그럼 얘네 둘은 다 토지하고 관련된 거고 얘는 토지와 건축물과 관련된 거예요. 토지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거. 됐어요? 좋아요. 그거 갖고서 5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맞죠? 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토지 소유자만 나오고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단계별 정비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은 어디에서 정해주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지침 정해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침에서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침을 정해주면 이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다 정해줘요? 안 정해줘요? 정해줘요. 그래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됐는데 그 시기가 몇 년이 지나도록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 등에게 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니까 이자들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2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1번 지문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2번 시장군수, 구청장 등은 제한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며칠 내에 제한자에게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냐면 60일이에요. 60일. 우리 비교하는 거지. 이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비교하는 거예요.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죠. 그럼 며칠 내에 알려줘야 돼? 45일. 여기는 45일. 도시군 관리계획 제한했을 때는. 근데 여기에서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했을 때는 며칠? 60일 안에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45일 나온 거예요. 틀리게. 이해하셨어? 좋아요. 구청장 등 나왔네 이제. 구청장 등이라면 정비계획 수립해야죠. 뭐에 부합되게?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 그래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질서를 알면 말을 붙이는 거야. 구청장 등은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 수립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 하고 얘는 며칠 이상 공람하냐면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예. 지방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해 주라고? 60일. 그래 놓고 이를 첨부해서 구청장 등인데 국장 나왔어요. 오해X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죠? 네,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뭐냐? 왜 넘겨? 자, 4번에 갑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이죠.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명칭 꼭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면적 들어와야죠. 그 정비사업의 시행시, 예정시기,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될 수는 있는데 무조건 그 포함되는 거 아니면 필요할 때 필요하다면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지? 근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일반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 수립해서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5번이 되는 거예요. 60번 문제는 구청장 등이니까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죠. 예. 만약에 이게 구청장 등이 아니라면 시장, 군수라면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해야만 하는 경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왜 해제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해제해라 이런 얘기죠. 예. 추진위원회 승인이 못했을 때 취소되면 해제해야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못되면 취소되면 해제해야죠. 예.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조합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이 합니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에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남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맞아요? 예. 4번, 5번은 우리가 좀 잘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 4번하고 5번은 어떤 거냐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죠? 자, 거기에서는 이거부터 외워야 돼.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조합이 할 수도 있고요, 걔는. 근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단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 한대요. 그럼 다른 조합이 할 때하고 똑같은 거지. 조합이 할 때는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죠? 그러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근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조합 설립한다 안 한다? 이럴 때는 안 하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해제해야 하는 거죠? 뭘 구별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지금 우리가 60번에서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것만 하나 머릿속에 꽉 각인시키세요. 네. 답은 5번이고요. 61번 시행자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정비사업은 원칙 누가 한다고요? 조합. 근데 개선사업 있어요? 없어요? 개선사업은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해요. 근데 이자들이 하려면 정비계획 국람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거 외우시면 돼, 지금. 예, 그거 외우시면 돼. 그거 외우시라고.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과반수. 무슨 사업일 때? 개선사업. 근데 이거는 여러분 수용 방식일 때 그런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하더라도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하면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세대수의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까지 알아두면 금상첨화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해. 그러면 세입자 세대수 동의 얻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처음부터 안 얻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방식일 때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라고요? 조합.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2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3번 재건축 사업 누가 하라고요? 조합이 하라고요. 맞죠? 근데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얘기는 3번이고 3번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건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만 가능해요. 그냥 그렇게 딱 알아두세요. 네.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요? 관리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장군수.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사업과 관련된 거고 개선 사업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냥 관리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그리고 또 하나만 알면 돼. 관리 사업은 스스로 방식만 가능해요. 그냥 딱 정리해놓고 가버려요. 그래 외워버리면 시행자 이쪽에서 틀릴 이유가 없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세요. 오해요, X예요? 이게 X라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틀렸죠? 62번 시공자 선정이에요. 조합이잖아. 누가요? 조합이면 언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이니까 반드시 뭐 열어서? 총회 열어서. 맞죠? 총회 열어서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식. 이게 원칙이잖아. 권리자 선정할 때.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누가 한대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한대잖아, 지금. 그럴 때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되고요. 그런 거 비교하면 돼요. 3번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한대요. 그럴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 선정하면 되고요. 됐죠? 자,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얘는 정비니까 철거하고 새로운 거 지어야죠.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지.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답은 몇 번이고요? 4번. 자, 5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63번 갑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에 신경 써야 돼요.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이 조합이 시행하는 거죠? 네, 갑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다.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오해요, X예요. X.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또 한 가지 알아둘 거.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나올 때마다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조합장 또는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죠. 맞죠? 금고 이상의 형 나왔죠? 그러면 조합원이라고 임원이라고 임원, 결격사유니까. 맞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을 설립해야죠. 예, 설립하고자 할 때는 동의 얻어야 됩니다. 예, 얘는 주택단지 아니라면, 주택단지 어디라면?
아니라면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나올 때마다 외우고요. 만약에 주택단지가 아니면 4분의 3, 3분의 2 나올 때마다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받아서 시장군수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죠. 설립인가를 받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X. 이게 왜 X냐?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체로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돼요? 법인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지 성립되는 거예요? 등기. 됐죠? 자,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죠? 네. 자, 그 밑에다가 요거하고 관련돼서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그러면 이사감사 얘기하는 거죠?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어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64번 갑니다.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우리가 외운 거예요. 어떻게 작성한다고? 분양 대상자별로 몇 주택 주는 거? 1주택. 오케이.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무슨 권역이에요? 과밀억제 권역인데 투기가열 지구에 위치하지 않았다. 이거 나오죠? 그러면 무슨 사업 나와야 돼요? 재건축. 재건축에 딱 신경 써야 돼요. 그럼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요? 3주택. 3주택까지 줄 수 있지. 됐나요? 근데 2번.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나왔죠? 그러면 투기업료가 없는 거잖아. 무슨 사업 나와야 돼? 재건축. 그러면 얼마만큼? 소유한 수만큼 주는 거죠. 됐죠? 2인 이상이 한 주택을 공유했대요. 몇 주택을 공유했대요? 몇 주택 주라고요? 1주택 주라고요. 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한 주택 주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몇 주택 주라고요? 이게 이 의미예요. 1주택 주라는 의미. 이해하셨어요? 당연히 한 주택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아니요. 그냥 무조건 한 주택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으려면 주택이 아니라 뭐를? 토지를.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해요. 됐어요? 토지를 공유한 거예요. 그러면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으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지난 시간에 다 한 건데. 그쵸? 괜찮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죠. 그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의 범위 안에서 몇 주택 준다고요? 2주택. 근데 한 주택은 소형주택이어야죠?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 소형주택은 전매 제한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요. 4번도 틀렸죠?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뭐가 있다고요? 자녀분이 있는 거예요. 자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자녀분은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자에게 분양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은 것은 몇 번이고요? 5번. 됐어요? 됐죠? 네, 보세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이거. 이것도 이제 너무 쉬운 거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 힘들잖아. 그럼 이거야. 도시군 계획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알죠?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라 용도 지역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쵸?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 앞에서는 얘가 없어져, 얘가. 됐어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얘의 지침을 받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됐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은 누가? 시장, 군수가 단계별로 기반시설 설치해주면 되는 거고, 모행사에서 수용권, 공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단계별로 하니까.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받아서? 지침 받아서. 맞아요? 개발계획 예에 부합되게 수립해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수용 방식 할 수 있고 환지 방식 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뭐 수립하라고? 환지 계획. 어떻게? 필지별 적용한. 끝이에요. 여기에서 필지별로 적용한지 해주라는 건 1대1로 교환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을 줘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것만 알면 돼, 의미만. 됐어요? 근데 정비사업은 얘가 지침을 정해준다, 안 정해준다? 안 정해주니까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라는 거고, 얘는 얘에 부합한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못되게 부합되게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니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라는 거고, 정비사업은 누가 시행하라고? 조합. 무슨 방식으로? 관리, 처분. 근데 관리 처분 방식, 관리 처분 계획 어떻게 수립하냐고? 분양 대상자별로 몇 주택? 1주택 공급의 원칙으로 작성한다. 됐어요? 끝이에요, 끝. 이거를 항상 갖고 계시면 돼. 근데 얘에 의하지 않고, 뭐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뭐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얘한테 지정 주면 안 되지. 그쵸? 용도지역에 부합해야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뭐 받아서 하라고요? 허가. 근데 너 역시도 반드시 뭐에 맞게? 개발 규모에 맞게 뭐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예? 그래서 개발을 하게 돼서 기반시설이 뭐가 되면, 부족하게 되면 너 기반시설 설치해 줘야 되는데, 설치하기가 뭐한 곳이 있다면, 곤란한 곳이 있으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서 누가? 시장군수가 용적률 강화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난개발 안 되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하는 행위 있죠? 그 하는 자에게 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죠? 그거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내냐?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거에 비례해서. 그게 기반시설 유발 개수. 질 높은 게 뭐라고? 1점대의 마지막은 숙박시설. 엄지척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논리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는 공법에서. 그럼 이거를 딱 갖고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용도구역은 개발을 못하니까 이런 거 못한다고, 이런 거를. 그쵸?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차피 얘 거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거예요. 복합 개발하고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는 기반시설 하나 설치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 하나 설치하면서 복합 개발해야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얘는 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 복합적으로 개발해줘야 되겠어? 라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고요. 얘는 반드시 복합 개발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되고, 그쵸?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뭐가 필요해?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실시계획에. 정비사업은, 정비사업하는 정비구역 있죠? 여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복합정비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반드시 복합정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복합정비하려면 정비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이해했다면 이거 갖다 매치시키면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의미를 갖고.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뭐 지정했다고요?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근데 여기 지구단위 계획 포함됐어? 안 됐어? 안 되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정비사업 했어요. 사업이 끝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또 노후화 되잖아. 그럼 다시 정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럴 때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서 복합정비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처음에 도시개발사업 하겠다고 도시개발구역 땅 지정하면 거기가 뭐로 의제되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돼 버리니까. 됐어요? 얘는 개발이 딱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처럼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OOX예요.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뭘 또 지정해? 이해하셨어요? 그런 게 이제 이쪽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이게 전체 토지의 이용개발 정비에 관련된 공법의 틀거리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부합되게 하라 그랬죠. 얘 지장을 주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얘네들은 이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얘는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됐어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면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오면 뭐에 부합되게 해야 되고 개발계획 정비법의 정비구역에서는요 얘는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마다도 개발행위 제한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기에서도 함부로 토지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돼. 부합되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개발행위 뭐 받아서 하라고? 허가 받아서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나온다고.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운 거 여기서도 또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면.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질 건 세부적인 게 아니라 이 틀거리를 갖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틀거리만 가지면 제가 볼 때는 공법은요 60점 넘어요. 몇 점 넘을 수 있다고요? 내용 모르고 이 틀거리만 알고 얘네들의 상호 관계성만 내가 딱 갖고 있다? 그러면요 무조건 더 60점 넘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럼 믿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책에다가 뭐 이렇게 막 적어놓고 외우고 별표해놓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이 틀거리만 가지면 돼. 이 틀거리만. 근데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걸 막 공부하는 성향도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한들 지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공부해서 암기했는데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많은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공부 안 할 때보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이 틀거리를 가지세요. 됐어요? 다른 거 몰라도 돼. 지금까지는 요거 여기 제목 써 있는 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X,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됐어요? 또 X, 도시군계획사업. 알잖아요. 이거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준 거 있죠?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개발행위 들어간다라는 이게 딱 가지면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있죠?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요 틀거리를 가지면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가 24문제 나와요, 여러분.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24문제. 맞추면 돼요. 그 중에서 4문제 틀린다고 합시다. 20문제 맞으면 50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건축법은요. 아유, 떡이에 떡. 건축법, 주택법은. 이거는 몇 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잘하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 오늘 설명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데는 설명 안 했는데 여기는 또 하게 되네. 이상하게. 하세요. 다음 시간까지가 쉬워. 이 틀거리를 가졌냐 안 가졌냐는 4주차부터 나와요. 4주차부터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거야. 근데 이 틀거리를 딱 갔잖아요.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예요.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이 틀거리만 가지면. 됐죠? 네. 건축법 갑니다. 건축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에 옳은 거.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죠? 예,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켜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그래요. 이 1번이 답이에요. 됐나요? 네. 됐죠? 네. 그럼 얘는 뭐와 관련된 법이라는 거예요? 건축물. 그럼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물이란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지붕 또는이 틀린 거예요. 지붕 또는이. 지붕과. 됐어요? 네. 자, 이러한 건축물을 얘는 건축하는 행위죠? 자, 건축이란 건축물을 됐어요? 건축물을 어디에다가? 대지에다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거죠.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오해의 X예요. X. 대수선은 다르니까 밑에 써 있잖아.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좀 틀릴 수도 있어.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내력벽이라면 30제곱미터 이상, 기둥보 지붕틀이라면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죠. 이거와 미간지구에서 무슨 지구에서요? 미간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대수선. 그러니까 5의 X예요. X. 5번 도로라는 거 나오죠? 네, 이거예요. 도로란 보세요. 자, 도로가 왜 나오냐? 얘는 대지야, 대지. 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대지. 근데 이 대지를 건축법은 필지를 대지로 봐요. 뭐를 대지로 본다고요? 필지. 근데 건축물을 지으려는 이 필지는요, 반드시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혼자 안 다녀요. 대지와 뭐예요? 도로예요. 대지와 삼겹살이 아니라 대지와 뭐라고요?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요. 대지와 뭐라고요? 그러면 도로라는 게 있어야 돼. 도로.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여야 돼요. 됐어요? 네. 얼마 이상을 접해 있어야 되냐? 2m 이상을 접해 있는 필지에 건축물이라는 걸 건축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도로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도로가 되려면 보행 가능해야 되고요,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되고요, 너비는 4m 이상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5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 가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요한데, 글쎄요,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많이 훈련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봐요. 야영장 시설이에요. 무슨 시설이요? 야영장 시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야영장 시설 아니면 수련 시설이에요. 근데 기준이 되는 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예요? 300이에요. 300 미만이면 야영장 시설, 300 이상이면 수련 시설. 자, 2번 휴게 음식점 나오죠? 자, 얘는 1종 아니면 2종이에요. 휴게 음식점은 1종 아니면 몇 종이라고요? 2종. 그래서 구별하는 기준 면적은 300입니다. 300 미만이면 1종, 300 이상이면 2종.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단란주점 있죠? 단란주점은 2종 아니면 위락시설이에요. 위종 아니면 뭐라고요? 기준 면적은 150. 150, 그러니까 5의 X예요. 그쵸? 다중생활시설은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죠? 얘는 2종 아니면 숙박시설이에요. 2종 아니면 숙박시설인데 기준은 얼마라고요? 500. 그러면 맞출 수 있죠? 종교집회장 있죠? 얘는 2종 아니면 종교시설이에요. 2종 아니면 뭐라고요? 종교시설. 기준 면적은 얼마고요? 500이에요. 됐어요? 자, 요번에 개정된 거 하나 갑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빨리 밑에다 써놓으라고요. 그동안은 잘 쓰더니 또 갑자기 없는 거 얘기해 줄 땐 쓰지를 않아? 네.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죠? 자, 걔는 1종 아니면 2종이에요. 근데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됐어요? 됐나요? 만약 500 이상이면요? 500 이상이면 500 이상이면 몰라요? 안 낸다고요? 그런 거? 맞죠? 없죠? 그런 거 그렇게 크게 누가 내? 그렇죠? 그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67번 가요. 건축허가 건축신고죠? 이거요. 보세요. 이것만 알면 돼. 건축법도 빨리 이거 알면 돼. 이것만 아세요. 도로와 접해 있는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잖아요. 함부로 못해요. 뭐 받아서 하라고요?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예요? 자, 갑니다. 먼저. 자, 여기 이것만 놓고 생각하는 거야. 보세요.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너무 짧아요. 구청장 나와야 돼, 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여기니까 여기에 써 있다고 다 지금.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청장 이렇게.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괜히 안 틀리려고 시장 군수는 크게 하고 웃겨 죽겠어요. 구청장이에요? 아까 필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환지에서 나왔죠?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 누구예요? 구청장이에요. 구청장. 필지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 갖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맞아요? 단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때냐면 대형 건축. 그럼 어디에다가 대형 건축물 짓는다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다 대형 건축물 짓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시장, 특별시장, 광역. 그럼 대형 건축물이 뭐예요?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하고 창고는 아라는 이걸 진짜 열심히 외웠나 보다. 그동안 되게 조용하더니 대형 건축물 하니까 아주 어깨도 이렇게 딱 하고요. 21층이다. 다른 것도 좀 그렇게 한번 외워보지 그래. 됐나요? 네. 됐죠? 그러면 일반 시군에서는
어디에서는요?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죠. 그쵸? 근데 시장군수는 그냥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지사에 뭘 받아라?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됐어요? 기본적인 거 알고 가는 거예요. 가봐요. 원래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의 높이 3m 이하의 증축이 있죠? 소규모 증축이니까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시장 군수 나왔잖아.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냥 허가 내주면 되는 거죠? 도지사의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공장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틀렸죠?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이에요. 무슨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이에요. 근데 주거환경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합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를 하지 않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허가를 내줘야 된다면 도지사의 승인. 됐어요? 자, 건축 신고합니다. 신고일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죠. 자, 비교합니다. 요번엔 신고가 아니라 허가받았어요. 허가받으면 몇 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돼요? 2년.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2년 안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거 아직도 못 외웠어요? 빨리 외우세요. 하여야 한다. 신고는 몇 년 안에 착수하라고요? 1년. 안 하면 효력이 없어지고, 허가받으면 몇 년 안에 착수하고? 2년. 2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알죠? 자, 요거 나오면 언제 그러면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딱 생각해야 돼. 이것만 읽으면 안 되고. 시도지사는 언제요?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하다면. 됐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어요? 몇 년? 2년.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아까 토지의 개발행위 제한은 몇 년? 3년. 건축허가의 제한은 2년. 외우라고요. 됐어요? 자, 대지와 도로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